오늘 주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방식 또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모든 직장에도 뭐 이런 고민들 아마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요. 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즐겁게 일한다는 얘기는 편안하게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예. 일하면서 큰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 있으세요? 해리대리 어때요? 그러니까 즐겁고 편하게 일하면서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솔직하시네요. 우리 민서 주임 어때요? 근데 희망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직장이 있다면? 어떠세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적이라고.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 훌륭합니다. 이상적이다. 우리 박 팀장 생각 어떻습니까? 예. 즐겁고 편하게 일하면서 큰 대가, 보상을 받는 조직 또는 마음,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원업이죠. 네. 원업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렵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불가능하더라도 누구나 희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좀 즐겁고 편하게 사장하면서 좀 이렇게 큰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꿈은 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 유튜브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직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전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사람인지라 기본적인 욕망, 욕구죠. 좀 편하고 안락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뭐 대충까지는 아니겠지만 적당히 일하고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상적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조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율배반적인데 방법은 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좀 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편하게 일하는데 즐겁고 편하게 일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유능함. 내 분야에서 유능해지면은,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은 일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는 아닐 거예요. 옆에 보니까 민서 주임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4시간 걸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현솔 주임은 1시간 만에 해내네? 어떨까요? 박 팀장 입장에서는 3시간 놀고 있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4시간 일해서 끙끙거리면서 뭔가 일을 해내고 있고 옆에 있는 우리 현솔 주임은 1시간 만에 뚝딱 해놓고 보니까 1시간 정도는 또 뭐 다른 일을 좀 해. 그리고 2시간 놀고 있어. 그래도 팀장 입장에서는 현솔 주임이 일 잘한다는 표현을 쓸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고 자기가 뭐 서칭도 하고 뭐 중간에 보니까 근무 시간에 공부도 하고 그런데 뭘 일시키면은 보통 내가 예상되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인데 이 친구는 한두 시간 만에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박 팀장이나 하더라도 전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유능한 친구니까. 그죠? 이 부분이 능력이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큰 보상을 받으시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유능해지십시오.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내 분야에서 남들보다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고 퀄리티 있게 일을 해내면 될까요? 근무 시간이 즐거울 겁니다. 이유는 하나 더 있죠. 그렇게 일하는 직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 들을까요? 잘하네. 우와, 벌써 했어. 야, 역시. 야, 이런 것까지 내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현솔 주임 대단해요. 잘했어요. 최고예요. 얼른 퇴근하세요. 저기 퇴근하세요.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네. 다 해내니까. 그러면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은 주로 이거를 냅니다. 성과를. 그러면은, 성과 낸 것만큼의 뭐 절반만 주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조직에 하나 여러분들 스페셜리스트가 되라고 합니다. 자기 직무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근데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고 제너럴 하니까 어때요? 하는 게 힘들고 찾아봐야 되고 모르겠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남들은 2 곱하기 5 해가지고 10을 만드는데 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5번에 해서 10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일하는 게 곤욕이죠. 그런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5번 해서 10을 만든 친구하고 2 곱하기 8에서 16을 만든 친구하고 성과는 그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2 곱하기 8을 해서 16을 만든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요.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는 16의 성과를 낸 친구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다. 이게 조직의 생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왜 일하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을까를 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그 분야에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하면서 힘들까?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능함은 강점하고 또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2030 세대들은 취업할 적에 인적성이라는 용어를 들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후천적으로 개발 강화되어서 잘하는 나의 능력, 그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군, 그죠? 거기에 취업하면요,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배우니까 업무에 몰입하면은 남들보다 많은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일 잘한다, 천직이네,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듣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에 부합되는 직업군을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쩌다 보니까 교육사업에 일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인사업무를 하게 됐고, 그죠? 여러분 역시 어쩌다 보니까 평생교육팀에 일을 하고 있고, 교육계획팀 일을 하고 있고, 뭐 회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점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을 맡게 됐는데 어때요? 일을 열심히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요령이 생겨서 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개발해서 일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못 내고 쪼물딱쪼물딱 끓이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곳에 몰입을 못해서 결국은 성과를 못 내니까 어때요? 연말 되어서 연봉 협상할 적에 뭐죠? 평가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인상폭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상폭과 내가 기대하는 인상폭이 차이가 나니까 또 어때요? 힘들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상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일에 또 재미를 못 느끼고, 이런 악순환이 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저는 유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내 분야의 교육 디렉터로서는, 평생교육 업무로서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 촬영 쪽에서는 나만큼 전문적인 사람들이 없을 거다라는 정도로, 그 결과는 분명히 성과하고 연동이 될 거다. 잘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빨리 하기 때문에 야근할 일도 줄어들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어들고, 질책 받을 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이 재밌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큰 성과도 나고, 그 큰 성과의 결과는 큰 보상이겠죠. 이런 선순환 메커니즘이 있다. 그럼 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요.